그런데요, 이건 좀 짚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뉴스탑10 특집 뉴스탑10에서 대구 경북을 포함한 영남권은 사전투표보다는 이제 본투표에 대거 몰렸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오후 8시, 그러니까 개표가 이제 시작되기 전 투표 마감 저희 채널의 예측 조사에 따르면 한번 그래픽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윤기천 부위원장님. 저게 채널의 예측 조사는 이재명 51.1, 김문수 38.9, 이준석 8.7. 이준석 후보는 큰 차이가 없는데 저기 보면 대략적인 뭐 채널의 예측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지상파 3사 예측 출구조사와도 이재명 후보는 좀 줄었고 김문수 후보는 좀 늘었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보수층이 많이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결집이 큰 요인이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인데 제가 출구조사의 방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출구조사에 반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개량하는지 아니면 뭐 보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전투표율이 낮고 본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전투표와의 차이점 때문에 저렇게 이제 예측이 틀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하는데 어쨌든 저걸 표현을 뭐 샤이 보수라고 하든 뭐 어떻게 표현하든 저 부분을 또 다르게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 부분을 견제하는 세력, 그러니까 걱정하는 세력이 많구나. 이걸 지역에 어떤 편차를 두지 말고 국민의 상당수는 추후에 투표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거나 이전보다 2몇% 높아진 이유는 그런 그 표심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선의 해석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조금 더 전 국민을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성과가 나오고 또 뭐 어디 표현 보니까 뭐 위대한 대통령으로 가야 된다라는 취지 써 있더라고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되셨고 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초를 겪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좀 더 대한민국 통합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 하나의 씨앗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편찬하는 부분도 단순히 예측에 대한 편차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막판에 이런 걱정 표심이 많이 몰렸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200만 표 넘표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뭐 여대 야소이기도 하고. 근데 다만 이런 겁니다. 이제 예측 조사 결과는 과반이 넘는다는 게 있었는데 본투표했던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TK의 결집이 또 서울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뭐 윤기찬 부위원장도 언급하셨다시피 여전히 이제 반 이재명 혹은 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비토론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있다. 이런 부분들은 표심으로 읽을 수는 있을 거예요. 저희 윤기찬 변호사님 주신 말씀 좀 민주당에서도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출구조사 결과 과반을 넘는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40%를 밑돈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이 향후에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가 50%에 못 미치고 40%를 넘어서 보다 보니 이게 조금 이제 평가가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이 출구조사는 어쨌든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한테 이 좀 응답을 받아내는 형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이 방식이 상당히 이 본투표와는 같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보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면 본투표에서 보수층의 결집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응집이 됐다라는 부분이 읽혀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보수층에서는 뭐 출구조사나 여러 지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이른바 샤이 김문수, 샤이 보수가 있었다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양 진영이 어느 정도 결집하는 그런 부분들 또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에서 좀 해왔던 선거 캠페인이 이른바 중도 확장보다는 방점을 이제 집토끼를 더 지켜내는 그런 그래서 정말 괴멸적인 수준의 참패만은 막아내자라는 이런 부분이 또 이런 최종적인 득표율에 녹아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도학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볼 텐데 특히 이제 저희가 어제도 영남권의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판세에 미칠 영향. 대구는 67대 23, 110만 표와 37만 표, 72만 표가 차이 나고요. 그리고 경상북도도 한번 볼까요? 경북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도 있는 경상북도인데 66대 25. 대선 초반에는 상당히 TK 지역과 영남권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을 들였는데 아직은
그 벽은 넘진 못한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영남 시민분들께서 마음을 좀 열어주시기가 좀 어려웠나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선을 보면 예. 이 경북에서 아마 21% 정도를 얻었을 텐데 이번에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예. 대구에서는 한 2% 정도 지금 상승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득표율 자체가 지금 일단 올라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 대구 경북 시민분들께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이 지역 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치적으로 또 활용해온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좀 뒤로 하고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영남에서도 콩이면 저쪽 호남에서도 콩이고 거꾸로도 좀 적용되고 그래서 예. 그 같은 원칙들이 좀 적용되면서 모두 우리의 또 이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을 배척하고 배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 찾아가지고 바이오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지방 자체가 지금 소멸 위기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 예. 그리고 수도권으로 계속 이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지역의 어떤 상생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화두였죠. 예. 다만 그것이 이번 대선에서 크게 다뤄지진 못했으나 이미 이제 집권을 한 쪽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호남이든 영남이든 지금 젊은이들이 계속 떠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꼭 당파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이 정책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좀 도모해 나가면 그것이 꼭 이념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석되는 것이 알겠습니다. 아니고 예. 실제 실용적인 부분으로 정치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아마 저런 부분도 서서히 좀 옅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출구조사, 예측조사와의 좀 편차가 다소 있었기 때문에 최종 득표율과 이런 부분도 아마 여러 가지 막판 TK 결집의 중요 원인이 됐을 수 있어요.